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유식입니다. 보시다시피 테슬라는 5.7% 그리고 엔비디아는 4.5% 하락하는 등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데에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달러가 하락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나 테슬라는 5.7%나 하락하면서 다른 기업들보다 비교적 더 큰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다른 기업들은 달러라는 매크로적인 이슈로 하락했다면 테슬라의 경우는 실적을 앞두고 더 저렴한 모델 Y 저가형 모델이 딜레이 되었다라는 악재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테슬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매크로 관점에서 상황을 보겠는데요. 보시다시피 달러는 100달러를 탈환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면서 97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미국 달러를 엔화로 나눈 달러 엔화 지표는 140에 안착하게 된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른다라고 해도 지금의 상황을 매우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달러가 달러 엔화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테슬라나 나스닥 혹은 S&P 500의 흐름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달러 엔화의 지표와 동일한 상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만큼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여기 지지선인 140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달러 엔화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보시면은 달러 엔화는 여기 하락 패턴인 헤드앤숄더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로 여기 넥라인인 140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면은 기술적으로 더 큰 하락을 보일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S&P 500과 나스닥 또한 추가로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아슬아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달러 엔화의 흐름을 관장하는 것은 분자에 있는 달러와 분모에 있는 엔화로, 분자에 있는 달러가 올라가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풀든 중국과 딜을 맺든 이제 더 이상 그냥 딜은 잘 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과값을 보여줘야 하고요. 만약 계속 관세에 대한 부분이 심화가 된다면 달러가 계속 약해짐에 따라서 이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관세에서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플레이만 있을 뿐 실제로 미국은 원하는 바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항복할 줄 알았던 멕시코는 관세에 있어서 딜은 없다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에 의하면은 협상을 원한다라고 하는 중국은 정작 미국과 관세에 있어서 딜을 맺으면은 보복을 할 것이라고 나서고 있으며, 일본 또한 미국과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 상으로 10%의 관세가 잡힌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딜이 잡힐지는 의문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관세 철회입니다. 관세 철회가 나오면은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다시 달러 쪽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럼 증시가 올라갈 것인데 과연 트럼프가 자신의 의견을 꺾을지는 의문이란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가가 하락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이렇게 하락하는 만큼 주가의 흐름이 트럼프 팀을 계속 압박할 것이고 항복을 받아낼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증거인데요.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것을 더 밀어붙이려면은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 하는 것인데, 연준의 도움 없이는 것이 되지 않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고요. 연준 측에서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이유로 금리 인하는 여전히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트럼프가 항복하지 않으면은 결국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 하락으로서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거시경제 전망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달려있고, 사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기업들이 투자를 내년으로 미룸에 따라서 경제는 약해질 것으로 보여진 상태에서 테슬라 실적은 한국 시간 기준 내일 아침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실적을 앞두고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테슬라의 실적 관련된 분석을 전부 다 업데이트해드렸는데 그중 일부를 그래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시간짜리 차트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이미 테슬라는 하락 패턴인 헤드앤숄더 패턴이 잡힌 상태로 여기 214달러를 지선을 두고 있는데요. 실적이 만약 컨센을 부합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헤드앤숄더의 패턴대로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일단 5월 2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225달러의 풀옵션들이 잡혀 있어서 오늘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면 적어도 여기 225는 지켜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200달러의 위치에 이미 풀옵션들이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 테슬라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면 225가 뚫리면서 자칫하면 200달러까지 바라봐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자칫하면
$200까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이미 50% 넘게 하락하였고 출고량 또한 이미 미스를 했던 만큼 테슬라의 컨센은 크게 하향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닝 퍼 쉐어는 0.47달러로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매출액 또한 출고량 미스한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하향조정이 되었으며 마진율 또한 마찬가지인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테슬라가 좋지 못한 실적을 보여준다면 어쩔 수 없이 하락하겠지만 그래도 만약 이러한 실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으며 특히나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께만 공유드리는 겟마스키즈 데이터에서 프옵션 프리미엄은 이번에 84%까지 올라간 상태로 조금이라도 실적이 좋다면 84%라는 높은 프리미엄이 녹아내리는 과정에서 주가는 기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내일 실적이 아니더라도 과거 프옵션 프리미엄이 여기 이렇게 92% 혹은 113%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날 높은 프옵션 프리미엄을 지탱하지 못해서 결국 겟마스키즈가 터져서 이렇게 15% 혹은 22% 넘게 폭등을 한 것처럼 테슬라 투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폭등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 지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번 폭등을 먹었던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이 지표를 통해서 폭등을 잡고자 합니다. 지금 84%라는 이 프옵션 프리미엄은 과거처럼 겟마스키즈가 일어날 것이라고 명확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스퀴즈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며 혹시라도 이러한 수치가 실적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겟마스키즈의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면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릴 테니 혹이라도 함께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응 차원에서 테슬라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섹터별 로테이션 현황으로 제가 테슬라를 매수할 때 매번 참고하는 지표인데요. 제가 테슬라를 항상 매수하고자 하는 위치는 테슬라의 모멘텀과 힘이 단기적 고점을 의미하는 가장 강할 때가 아니라 단기적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약할 때로 지금 테슬라는 실적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장 약함으로 갈 수 있는 상태인 만큼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내일 실적이 잘 나온다면 빠른 속도로 강함으로 이렇게 턴을 하면서 모멘텀이 나아지는 행보를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약함 혹은 가장 약함일 때만 추가를 매수해온 투자로서 리스크 테이킹을 지금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실적이 잘 나온다면 기존 물량들이 올라갈 테니 좋은 것이고요. 만약 실적이 잘 못 나온다면 가장 약함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장 약함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여기 모서리 근처까지 갔을 때 그때 산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바닥에 가까운 상태일 것이기에 저는 최대한 안전 마진이 높을 때 수량을 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적을 앞두고 있는 만큼 테슬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술적으로 테슬라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있는 만큼 실적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성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연 4,500만원 이상의 돈을 써가면서 월가에 준하는 데이터와 함께 기술적 분석, 옵션 분석, 밸류에이션, 거시경제, 테슬라의 수급 현황, 그리고 테슬라의 추구량 성장률 등으로 분석을 해왔고요. 그것을 토대로 올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리스크를 가늠하면서 신중하게 테슬라의 물량을 늘려왔습니다. 매번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위기를 분명히 기회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저 스스로를 갈아놓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저희들 모두가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여정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조인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